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남의 제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제조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계 조선 산업이 침체되면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 역시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창원 국가산단 혁신을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3년째에 접어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창원 산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을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 분야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단지공단 이장훈 경남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이정환 위원장께서 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이장훈 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장훈 본부장께서는 그 창원 산단의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정말 그 창원 산단 구조 고도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창원 산업단지의 현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요.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한 2,500개 기업이 네. 연간 한 60조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지난 2012년부터 산업단지의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그 수출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 6, 7% 정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더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원인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세계 경기가 저성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불확실성이 지금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 현재 약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은 2010년 이후부터 기계 산업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좀 저조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IT하고 이렇게 융복합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또한 지금 창원단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심이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 중심에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오히려 더 이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창원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 한 4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단지도 노후화되고 거기 있는 기본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뭐 R&D라든지 주거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산업 인프라와 혁신 역량이 지금 현재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40년 전에 이런 창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정말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산업단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은 40년 동안의 이런 과거의 틀을 벗고 한번 다시 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 고도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더 올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자, 저희 시청자들께 기왕에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런 구조 고도화 정말 중대 과제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조성된 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업종을 고도화시켜가지고 제조 중심의 전통 산업단지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정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2014년도에 혁신산업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단지 내에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R&D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3개 분야의 21개 사업에 8,500억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면은 공동주차장 등 6개의 단기 사업들은 이미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요. 산업융합지구 조성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좀 투자가 일어나는 12개 사업은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ICT 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3개 사업은 아직 정부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정부로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내년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단지 캠퍼스라든지 기업연구관, 그다음에 드림타운이라든지 이런 기숙사, 어린이집 이런 것이 이제 준공이 되고 그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내년부터는 가셔야되고 기업이 받는 혜택도 이제 그때부터는 서서히 나타날 거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이런 창원 산단이 좀 더 이런 근로 환경 그리고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든다 이런 역할들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정환 위원장님. 이 위원장님께서는 창원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주도를 좀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동시에 또 위원장님께서는 재료연구소죠. 네. 국책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남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연구개발기관의 부서장으로도 재직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이런 창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의견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고 주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어떤 것일까요? 창원 산단의 구조고도화는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적인 발전이 결국 성공의 열쇠라고 봅니다. 특히 창원 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원 창원 산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아주 급속한 발전에 맞춰서 변신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40년 전에 옷을 입고 그대로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창원 산단에 정말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제가 좀 창원 산단의 구조 고도화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획일적인 그러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요구하고 또 필요한 것이 다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어달리기식 때로는 뛰어넘는 그러한 지원들, 그러한 기획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정환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이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앞으로는 물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당연히 성장을 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중소기업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에 맞는 지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중소기업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중소기업들은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생산 중심의 그러한 제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R&D 중심의 그러한 디지털 제조업에는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R&D의 자립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중소기업이. 그래서 대기업과는 다른 그런 차별적인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런 R&D 분야, 인력 분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께서 맡고 계신 역할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아주 충실하게 이런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맡아 계신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결국 R&D, 연구개발 그리고 인력에 대한 확충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변신을 하기 또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R&D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연구개발 창원공단의 역량 어느 정도이고 또 인력 상황은 어느 정도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점점 더 R&D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R&D 인력이 거의 4차 산업의 성공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지금 약 한 570개 정도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기업은 한 40%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중소 중견기업은 약 11% 정도. 네. 그리고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또 좀 많습니다. 27% 정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1% 정도의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R&D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변화하는 이 기술 혁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R&D 부설연구소의 증가와 더불어서 그 인력도 그 질이 굉장히 향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R&D를 주도를 할 수 있는 인력, 그 사람의 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방안, 지금 창원이나 경남 쪽에 이런 고급 R&D를 맡을 인력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 우리 본부장께서도 마찬가지고 위원장께서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다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이정환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R&D 인력 유치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대책은 뭐가 있을는지요? 점차 산업 자체가 우수한 인력을 갖춤으로써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또한 산단 고도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별로 균형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R&D 인력도 상당히 수준차가 많이 안 납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D 인력에 대해서도 확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준도 상당히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역에 그러한 R&D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관심사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자녀의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갖추어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R&D 인력 기관도 우수한 기관도 이 관내에 좀 위치해서 그러한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역 내 기업에 계속적인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재직하고 계시는 재료연구소 안에 또 우수한 R&D 인력들이 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지역이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그분들은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이 왜 잘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의 부재라든지 또 그런 획득에 대한 어려움 등도 굉장히 내려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연구소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경인 지역으로 이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연구소들은 다 경인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좀 한 상태라 상당히 생산 현장과 연구소가 가까이 있어서 항상 그것들의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그러한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러한 측면에서 인력 확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훈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R&D 인력들이 지역에 내려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한 특정한 기관이나 또 조직이나 여기서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쭉 짚어주셨던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이고 특히나 또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인문이나 사회적인 그런 분야가 같이 결합이 돼야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공단에서 해결을 다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고민들이나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급 R&D 인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급여라든지 이런 생활 여건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문제는 주거적인 문제도 또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창원시가 팔룡동 일원에 네. 저희들이 최신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기숙사 원룸형 오피스텔 이걸 한 500실 정도를 지금 현재 네.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한 8월 정도 되면은 공사가 완료돼서 아마 중소기업에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또 이것 말고도 인근 부지에 저희들이 경상대라든지 경남대, 마산대가 참여하는 아예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아예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지금 개강을 할 건데 여기에도 약 한 300명의 고급 R&D 인력이 매년 양성되는 네. 그러한 사업들도 경남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R&D 예, 인력을 육성을 진행을 하는 그런 하고 방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이런 R&D 인력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들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그 기반 시설이나 지원 시설들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현재 거기 1층에는 뭐 식당이라든지 편의 복지시설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옆에 아예 근로자나 기업을 위한 편의 복지타운도 지금 현재 민간 사업으로 현재 공모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일대가 좀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이 R&D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지역이 창원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젊은 동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환 위원장님. 지금 그 R&D 인력들의 그 급여 수준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그 경남 지역과 수도권 사이에 이런 그 급여가 격차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특히 R&D 인력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인력의 그 임금 격차가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R&D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R&D 인력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이 대기업의 그 인력 임금 격차가 심해서 그러한 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저는 그 작은 대안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R&D 그 프로젝트를 R&D 연구를 할 때 그 인건비를 좀 계상을 해주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 임금의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R&D 인력을 구하는 것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어렵고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좀 더 어렵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격차가 중복될 때마다 그 임금에 대한 조건이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 밖에 뭐 질문 드린 것 이외에 중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또 어떤 대책들을 좀 지적을 해주실 수 있을지 우선 그 이장훈 본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창원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조성된 지 한 40년 지나고 지금 공장 용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함안이라든지 김해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창원에 유치를 시키고 또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와 공동으로 삼복동 일원에 저희들이 한 13만 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착공을 하면은 2020년 정도 되면은 또 기업한테 좋은 공장 용지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지금 단지 안에 보면은 한 8만여 평의 한 유부지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런 유부지들을 좀 더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이 유부지 안에와 확장단지 안에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든지 신산업 이런 창원을 앞으로 미래에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을 유치를 하면은 지금 현재 창원이 당면하고 있는 좀 어려움을 훨씬 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용지 부족을 지적을 하신 건데 예, 그래서 용지가 창원 산업단지가 이런 거 공장 용지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거 지적을 받고 있던데요.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뭐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입지가 좋은 데는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넘고 또 조금 규모가 크고 이런 데는 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400만 원 정도의 산업용지를 가지고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훈 본부장께서는 그 값싸고 또 조건이 좋은 이런 그 산업용지를 공급을 하는 것 이런 부분 아주 중대한 그런 과제로 꼽으셨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정환 위원장님 말씀을 정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쭤보지 않은 이외에 또 창원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는지요? R&D 혁신이나 창원 그 산단 고도화 같은 것은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아마 그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시고 계시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R&D 혁신을 통해서 변신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창원이라는 도시가 또 경남이라는 지역이 쇠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D 혁신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이제 누구나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기술 혁신을 넘어서 디지털 산업화, 디지털 경제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 창원과 경남도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창원 구조 고도화 사업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또 핵심은 R&D 인력, 앞으로는 점점 더 훌륭한 인력, 우수한 인력이 그러한 산업을 주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담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두 분께 짤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시죠. 자, 이정훈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환경이나 산업 환경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창원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창원단지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창원단지는 기계산업 위주의 전통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ICT라든지 융복합을 시키고 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4차 산업을 대비를 해서 창원이 정말로 세계적인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기업이라든지 정부, 지자체, 일반 시민들도 같이 합심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정환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D 기반의 제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또 기반의 산업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창원의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것이 또한 경남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 이러한 것에는 여러 가지 그 기관의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발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창원에는 지금 정부치원연구소가 2개가 있습니다. 재료연구소와 전기연구원이 있는데 잘 활용을 또 하면은 거기에 우수한 인력들을 기업에 또 잘 이용을 좀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원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 연구 인력, R&D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구조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산업단지공단 이정훈 경남본부장 나와주셨고요. 또 창원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이정환 위원장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함께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런 그 구조고도화 그리고 R&D 인력 확충을 통한 그 창원 지역의 그 산단의 경쟁력 제고 꼭 달성하기를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하지만 창원 광장에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적 난국이 경남도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뉴스인사이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